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제일 기다렸고, 제일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요. 바로 작가 책 특집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이 작가의 책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 작가 특집은 한 작가 여러 책들을 제가 직접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그중 제 기준에 가장 재미있었던 책들도 좀 추천해드리는 컨텐츠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작가는 바로 위화 작가입니다. 위화는 중국의 소설가이고요. 허삼간 매혈기로도 유명하고 최근에는 원청이란 책을 출간하시고 방한을 하셔서 교보문고에서 인문학 석강도 하셨던 요즘 제일 핫한 작가입니다. 왜 첫 번째를 이 작가를 선택을 했냐면은 그냥 제가 최근에 팬이 된 작가여서고요. 인문학 석강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작가님의 여러 책들 중에서 대표작 7권을 다 읽어봤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마침 이제 드디어 이제 밀리고 밀려서 이제야 나왔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7권은 허삼간 매혈기, 인생, 형제 1, 2, 제7일, 원청,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입니다. 이 대표작 7권 소개와 함께 제가 인문학 석강 때 촬영한 영상들도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는 그중 가장 재밌었던 책도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책 소개를 해드릴 건데 중국에서 출간된 책 날짜랑 한국에서 출간된 책 날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임의대로 위화 작가님께 강의 중에 듣게 되었던 순대로 그냥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근의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2007년 출간된 허삼간 매혈기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문화 대혁명 시기가 배경으로 있는 소설이고요. 여기서 문화 대혁명이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 근대적인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끌던 지주들, 지식층 계급을 반혁명주의자라고 구분하면서 그들에겐 정말 잔인한 짓들도 많이 하고요.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이 타파한다는 미명하에 고전 저작을 불태우고 그래서 이때 극복군 문화재가 대부분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때 사람들은 그때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허삼간이 피를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에 피가 정말 귀해서 피 한 번 판 돈이 매일 일해서 번 돈은 6개월치 정도의 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자식이 사람을 때려서 돈을 물어줘야 할 때 국가에서 철과 식기 등을 다 가져가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했던 시기에 먹을 것을 구할 때 등 그때마다 이제 피를 팔게 되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개봉이 됐었던 작품이고 이 당시 중국 시대상이 정말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식이 아니지만 아내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팔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당하면서까지 본인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책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천대받던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이런 여자가 천대받는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예전 문학에서는 많이 보여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아버지가 좀 다정했다고 이런 내용 자체가 좀 다정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화 책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위화의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다거나 입문하시거나 한번 읽어볼까 하신다면 이 책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생입니다. 작가 위화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인생을 통해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이 시대를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애정어린 헌사와도 같은 소설이다라고 합니다. 1950년대 대약진 운동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한노인 푸구이가 자신의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부터 자신에게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선조부터 지주 집안이어서 방종한 생활을 해오며 아내를 무시하고 도박으로 인생을 보내다가 완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오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지주들이 처치당하고 어쩔 수 없이 지주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푸구이 집안은 살아남고요. 그 이후에 중국의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푸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미 영화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최근에 알아서 제가 조금 내용을 이제 리뷰 조금 봤는데 되게 작품성도 되게 좋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좀 다운받아서 보려고 합니다. 이 책도 굉장히 추천하는 책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 1, 2입니다. 이 책은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2권을 빌려서 읽었기 때문에 실물책으로는 없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스미노의 중국 사회를 담아낸 책이고요. 이광두와 송강, 성이 다르고 1살 차이 나는 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이분 형제가 된다. 이 책은 총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는 이광두와 송강의 어릴 적 이야기와 문화 대혁명이라는 비극 아래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고 2부가 이제 이광두와 송강이 청년이 된 후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부는 되게 슬퍼요.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문화대혁명 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전반적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고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슬프고 2부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비교적 흐름이 좀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1부보다는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이곳 류진에 들어오면서부터 형제의 인생이 점점 양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권이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각각 읽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약간 다른 소설 같기도 한 것 같아요. 2권을 합치면 진짜 엄청 양이 방대해지거든요. 너무 잘 읽혀서 제가 정말 호로록 계속 읽었는데도 꽤 완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책입니다. 작가는 1부와 2부에서 시대적 역사적 양극단을 보여주고 2부에서는 형제인 이광두와 송강을 대비시켜 동시적인 양극단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양극단 사이의 수많은 스펙트럼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소설 속에 녹아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그만큼 양이 엄청 방대해요. 이미 이 책에는 문화 대혁명 거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류진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이런 얘기가 정말 다 들어있거든요. 그만큼 양이 정말 방대한데 그것도 호로록 또 읽혀요. 근데 완독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밀리의 서재에서도 한 권당 700, 800쪽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읽을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제 7일입니다. 양페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 7일 동안 연옥에서 이승의 인연들을 만나 그동안의 앙금도 풀고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사고로 버려진 아이를 혈혈단신 총각의 몸으로 키우는 아버지와 그들을 돌봐주는 아버지 친구 부부, 사랑했던 여인과 이웃들의 이야기가 엮여가면서 중국 사회를 뉴스 보도보다 더 사실적이고 날카롭게 그리면서도 휴머니티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작품 전체에 걸쳐 그려냈다고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어요.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발전을 한 국가잖아요. 그만큼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더 크겠다, 가려진 부분에는 어두운 것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책입니다. 약간 다른 책들은 책 자체의 주인공 자체, 주인공 가족에서 중국 역사를 체험해본다, 내가 그 가족에 대해서 역사를 좀 느껴본다라고 한다면 이 책은 이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각각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중국의 사회를 풍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호로록 읽히고 이렇게 두꺼운 거에 비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읽혔던 책이었습니다. 5번째는 원청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됐던 책이고 출간 기념으로 인문학 석강 강연을 위해서 내한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갔다 온 인문학 석강도 이때고요. 이때 처음 팬이 된 만큼 이 책은 좀 애정이 많이 담긴 책인 것 같습니다. 因为警察局上所描绘的那个巴格达的那个院子和那棵树就是他们家，所以他就回到了自己家以后，在那棵树往下挖出了巨大的财富来了。所以这个故事的价值就在于什么？就是当一个人 이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보시면 정말 두껍죠. 안에 글씨도 크지 않아요. 작은데 근데 토로로 읽힙니다. 형제보다는 되게 빠르게, 생각보다 읽을 때는 막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보면 반 정도 읽어있고 막 이렇거든요. 어려운 것 없이 읽히는데 보시면 표지가 되게 하얘요.
눈 같죠? 딱 그런 거거든요. 이 안에 나온 배경이 정말 새하얀 눈이 내리는 곳인데 그 풍경,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등이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그려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추위, 그 분위기가 온전히 느껴지는 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제일 추천을 해드리는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결말이 조금 아쉬웠다.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드릴 수 없지만 좀 아련하달까요? 갓난아기를 안고 거대한 보찜을 둘러맨 사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여기가 원청이냐고 묻는다. 북쪽 마을을 떠나 먼 길을 온 린샹푸는 아내의 고향이라고 들은 원청을 찾아 헤매지만 원청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들었던 것과 가장 분위기가 비슷한 시진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나라로 대변되는 구시대가 저물고 중화민국이 시작되는 1900년대 초반 대격변기를 그리며 집필에만 2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도 방대하고 이게 이렇게 가운데에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부는 린샹푸의 이야기, 2부는 이 린샹푸의 사라진 아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에 헉하지 말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이 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 인문학 석강을 갔을 때가 작년 11월인가 12월 그때예요. 근데 정말 그때 이 인문학 석강 당일 날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아, 이거를 뚫고 내가 인문학 석강을 들으러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한 눈이 왔어요. 정말 펑펑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문학적으로 감성이 있었달까요? 이 눈 내리는 날에 인문학 석강을 들으러 간 게 이 원청이 출간돼서 그 기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것은 운명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애정이 갔던 책입니다. 마지막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입니다. 이 책도 제가 예스24 이북을 통해서 읽어가지고 책이 따로 없어서 그렇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소설의 재미를 찾는 책은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고요.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과 비판 정신을 이 책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책에 나오는 주제에 관한 저자의 생각들을 가감없이 알 수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작품들을 잘 이 작가의 생각들하고 뭐 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 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된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었던 위화의 대표작 7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위화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부터 경제개방했을 때까지의 역사를 모두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왜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작가인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개해드린 7권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책들은 형제 1, 2와 인생입니다. 형제 1, 2는 방대하지만 정말 이 책 2권에서 중국의 양극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만큼 양은 많지만 또 술술 재밌었고요. 인생은 제 생각에 위화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화의 작품성 스타일을 가장 드러낸 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3권은 제가 말씀드린 3권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소개를 원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나중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